아침 공기는 차갑고 묘하게 무거웠다.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바람은 시원하기보다는 불안한 기운을 안겨주었다. 그는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향했다. 늘 그렇듯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의식. 하지만 변기 속 붉게 번진 자국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이게 뭐지?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인터넷에서 봤던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혈변. 암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문장이 그의 귀를 때렸다. 그는 옷을 대충 걸치고 집 근처 병원으로 향했다. 접수대의 목소리조차 평소보다 느리게 들렸다.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무릎은 떨리고 있었다. 최태호 씨, 들어오세요. 의사의 방은 언제나처럼 밝았고 하얀 가운은 차갑게 빛났다. 혈변이 있다고 하셨죠? 최근에 복통이나 체중 변화는 없으셨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가끔 배가 더부룩하긴 했습니다. 체중은 예전보다 조금 줄었고요.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유되었다. 준비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기다림이었다. 하얀 침대에 누워 마취가 스며드는 순간 그의 불안은 꿈속처럼 흐려졌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시간이 얼어붙은 듯한 고요 속에서 의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다. 사진 속에는 낯선 붉은 조직이 보였다. 혹일 수도 단순한 염증일 수도 있다고 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실해진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는 더 이상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은 유난히도 파랬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파란색조차 불안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았다. 대기실의 벽시계는 똑같은 모양인데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더 크게 들렸다. 손은 차갑게 젖어 있었고 발끝은 무겁게 바닥에 닿아 있었다. 최태호 씨, 들어오시죠. 의사의 표정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하지만 눈빛 깊숙이 어쩔 수 없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트를 넘겼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악성 종양입니다. 대장암으로 보입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귀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만 가득했다. 악성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세상은 그대로 움직이는데 자신만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다행히 아직 다른 장기로 퍼졌는지는 추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된 편이라면 수술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희망을 건네려는 듯 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암. 죽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지난 삶을 떠올렸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온 건강검진, 술자리, 그리고 무심히 지나친 가족의 말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다.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검사 결과 어땠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 단어들이 가슴에서 끊어져 버렸다. 대신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아내는 당황한 듯 다가왔고 그는 마침내 힘겹게 속삭였다. 암이래.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다짐을 느꼈다. 단순히 두려움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 단어들이 가슴에서 끊어져 버렸다. 대신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밤은 유난히 길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수없이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커튼을 젖혔다. 늘 보던 하늘인데 어제와는 달라 보였다. 맑은 하늘, 느리게 떠가는 구름, 이웃집 아이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새삼 선물처럼 다가왔다. 며칠 뒤 그는 가족들을 불렀다. 거실에 앉아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했다.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사랑받고 있구나.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치료를 받겠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지만 단순히 병과 싸우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다. 그는 남은 날들을 채우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싶었다. 그는 오랫동안 미뤄온 일들을 시작했다. 손에 쥐고만 있던 오래된 기타를 꺼내 들었고 잊고 지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가을바람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가 말했던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하루 숨쉬는 순간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어느 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암은 나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동시에 나를 깨우게 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남은 시간을 채우고 싶다. 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공기 속에는 아픔도 불안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향기도 함께 담겨 있었다. 병원 복도 창가에 앉아 그는 천천히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마셨다. 치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두렵기만 하지는 않았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 빛은 어쩐지 어제보다 더 짙고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오겠지. 주머니 속에는 가족들이 건네준 작은 편지가 있었다. 아빠, 끝까지 함께 할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글귀를 떠올리자 그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삶이란 어쩌면 정해진 답이 없는 긴 여정일지도 모른다.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지만 그 끝을 향해 가는 길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마음으로 걷는가가 더 중요한 법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내일의 빛이 어떻게 다가오든 그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복도 끝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